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뒷골목에는 필루라는 떠돌이 고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필루는 늘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고양이였지만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떠돌이 고양이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은 바쁜 일상 속에서 그를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필루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모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끝자락에는 오래된 숲이 있었고 그곳에는 마법의 소원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필루는 탐험을 즐기며 그 숲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떼며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들은 마치 커다란 병사들처럼 그녀를 감싸고 있었고 머리 위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필루는 숲을 탐험하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새였습니다. 그 새는 필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꼬리에 걸려있는 덫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필루는 자신의 날카로운 발톱을 이용해 덫을 잘라내었고 새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새는 필루에게 마법의 소원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곳에 가면 원하는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필루는 소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숲의 중심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소원의 물은 맑고 투명했으며 그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듯 했습니다. 필루는 주저없이 소원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 안정된 삶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그 순간 필루의 눈앞에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소원에서 나오는 신비한 빛이 필루를 감쌌고 그녀는 아름다운 하얀 고양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필루의 옆에는 그녀의 새로운 친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다른 고양이와 개들로 모두 따뜻한 가족이 되어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필루는 이제 목적지가 생겼습니다. 마을로 돌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친구들을 소개하고 모두와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동물들을 위한 축제를 열기로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과 우정을 심어주었습니다. 필루와 그녀의 친구들은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오래도록 전해졌답니다. 그리고 마법의 소원은 언제나 그곳에 남아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었습니다. 필루는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얻었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우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는 작고 용감한 생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생쥐의 이름은 레옹이었습니다. 레옹은 그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숲속의 누구보다도 용감했습니다. 특히 그는 언제나 친구들을 돕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곤 했습니다. 숲속 마을에는 여러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커다란 회색 늑대 펠릭스가 있었습니다. 펠릭스는 숲속에서 가장 힘센 동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다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좋아하고 많은 동물들이 그를 무서워했습니다. 어느 날 펠릭스가 숲 근처를 배회하며 먹이를 찾던 도중 불행히도 그의 다리가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울부짖는 소리는 숲속에 울려 퍼졌고 마침내 레옹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펠릭스를 돕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레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펠릭스가 갇혀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펠릭스, 내가 도와줄게. 레옹이 외쳤습니다. 펠릭스는 처음엔 자신을 도우려는 레옹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너처럼 작은 생쥐가 대체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있겠냐? 하지만 레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덫의 매듭을 풀기 위해 자신의 작은 발톱을 사용하여 조금씩 덫을 느슨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레옹의 끈기와 노력 끝에 펠릭스는 마침내 덫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펠릭스는 이제 더 이상 레옹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레옹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 펠릭스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전처럼 힘을 과시하지 않았으며 숲속의 다른 동물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레옹과 펠릭스는 숲속 마을의 다른 모두에게 협력과 우정의 중요성을 가르쳤고 그들의 이야기는 담대한 마음이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용기를 지닌 작은 친구 레옹의 이야기는 이렇게 프랑스의 숲속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며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고요한 밤마다 별빛을 등불 삼아 돌아가는 외로운 풍차가 하나 있었다. 이 풍차는 마을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수세기 동안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마을 사람들의 삶과 함께해왔다. 풍차는 매일같이 옥수수를 갈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밤이 되면 홀로 남아 그보다 오래된 빈 들판을 바라보며 고독을 달래야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별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으나 그날따라
유난히도 밝고 가까워 보였다. 외로운 풍차는 별들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별들이 조금만 더 가까이 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더 이상 외롭지 않을 텐데. 풍차가 그렇게 생각하자 놀랍게도 별들 중 하나가 뚝 떨어지며 풍차에 돌출된 날개에 닿았다. 그 순간 풍차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생명을 얻었다. 별의 빛이 날개를 타고 흐르며 일렁거릴 때 그 전까지는 단지 기계였던 풍차는 갑자기 존재로서의 의식과 감정을 갖게 되었다. 별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외로움을 느낄 필요는 없어. 우리와 함께 춤을 춰보겠니? 풍차는 자신의 무거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별들은 돌고 돌며 하늘에서 내려와 풍차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고 풍차의 날개는 그에 맞춰 천천히 회전을 시작했다. 그 춤은 마치 바람이 숲을 스치는 소리, 시냇물이 노래하는 소리와도 같았다. 풍차는 자신의 날개가 세상의 멜로디에 맞춰 조화롭게 돌고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다. 그와 동시에 평생 처음 외롭지 않다는 느낌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마주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밤하늘의 별과 풍차의 춤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 그들은 누군가가 밤마다 풍차에 마법을 걸고 있다고 믿었다. 일출 전 별들은 다시 하늘로 돌아갔다. 풍차는 그들이 떠나기 전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오늘 밤도 와줄 거지? 별들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언제든지 불러줘. 그날 이후로 풍차는 별들에게 매일 밤 춤을 청했고 별들은 기꺼이 그의 초대에 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고독함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고 풍차는 더 이상 외로운 기계가 아니라 마을의 밤에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의 존재로 기억되었다. 그리하여 별들과 풍차의 춤은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오랫동안 전해졌고 프랑스의 이 작은 마을에 평화롭고 아름다운 밤을 이어갔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파리 근처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세느강이 흐르고 있었고 강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물자와 교역을 통해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강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었다. 이 이야기는 강바닥에 숨겨진 보물과 강을 지키는 불가사의한 수호자에 관한 것이었다. 이 마을에는 아르노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맡겨진 강둑을 따라 매일 소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강의 수수께끼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 아르노는 매일 강의 물소리를 들으며 강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궁금해했다. 어느 날 아르노는 마을에 놓이는 클로드 할아버지에게 강의 전설에 대해 듣게 되었다. 클로드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그는 말하기를 세느강의 가장 깊은 곳에는 황금으로 된 커다란 열쇠가 숨겨져 있으며 이 열쇠는 보물 창고의 문을 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단순히 열쇠를 찾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열쇠는 강의 수호자인 리브루 더 뱅을 상대해야만 했는데 리브루 더 뱅을 이길 능력과 순수한 마음을 지닌 자만이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아르노는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언젠가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리라 다짐했다. 그날부터 그는 강을 더욱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고 매일 꿈에서 자신이 보물을 찾아내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의 작은 나룻배 위에서 아르노는 강 물결 하나하나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르노는 강둑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금빛으로 빛나는 조개였다. 조개를 주워들고 그는 자신의 발견을 클로드 할아버지에게 가져갔다. 클로드 할아버지는 이 조개가 강의 수호자가 주는 시험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함께 조개의 의미를 분석하며 강의 비밀이 점점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조개는 그 자체가 단서였다. 조개의 껍질 내부에는 강의 숨은 지도를 암시하는 무늬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지도가 아니었다. 이 무늬는 강의 소리와 물결, 그리고 그곳에 흐르는 시간의 이야기였다. 아르노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몇 주를 보냈다. 그의 순수하고 호기심 가득한 마음은 강의 수호자에게 느껴졌고 그 수호자는 서서히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파란 가을 아침 아르노는 드디어 세느강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그가 조개로부터 배운 바를 따라 그는 강의 가장 깊은 곳으로 자신을 안내하는 물결을 느낄 수 있었다. 그곳에는 금빛이 바닥에서 은밀히 빛나고 있었고 그 빛에 이끌린 아르노는 마침내 황금 열쇠를 발견했다. 그러나 열쇠를 손에 넣자 강의 수호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아름다운 금빛 수중 생물이었고 수호자는 고요한 눈빛으로 아르노를 바라보았다. 수호자는 강의 비밀을 끝까지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물을 탐하지 않은 순수한 존재인지를 시험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다. 아르노는 수호자의 눈을 마주쳤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성을 수호자에게 전할 수 있었다.
수호자는 만족한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강물은 다시 잠잠해졌다. 아르노는 열쇠로 숨겨진 보물 창고를 열 수 있었고 그 안에는 강물이 준 선물과도 같은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다. 그러나 아르노는 그 보물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다. 그의 지혜와 친절함은 마을에 더 큰 번영을 가져왔다. 그리고 세느강은 여전히 그 신비로운 소리로 아르노를 부르며 흐르고 있었다. 아르노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강과 함께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로 남았다. 그의 모험과 순수한 마음은 프랑스 동화의 한 페이지에 깊이 새겨졌고 세느강의 신비로움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모험을 향한 영감을 주고 있다.